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성과를 보이면서 급등했고요. 빅7 종목들은 대다수 올랐지만 아마존과 테슬라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별다른 악재가 없었음에도 4% 넘게 급락하면서 마감 지었는데 증권가에서는 지금 현재 시황을 보고 11월 들어서 숨가쁘게 내달린 증시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코스피 코스닥 플러스권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피는 0.06%, 코스닥은 0.22% 강보합권에서 마감 지었는데요. 밤사이 PPI 둔화 속에 페드 긴축 종료감 등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현물, 선물 시장에서 동반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여질지 예상 체결 지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예상 체결 지수로는 혼조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0.04% 소폭 상승하면서 지금 바로 반전된 모습이고요. 0.03% 소폭 오름세 연출하면서 2,488.97포인트, 코스닥은 0.13% 상승하면서 812.14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직전까지는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었던 코스피, 코스닥 지금은 0.02%, 0.13% 소폭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장 직후의 모습까지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죠.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코스피 0.27% 하락하면서 대장주 삼성전자는 72,600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 0.56%, SK하이닉스 0.98%, 약 1% 가까이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96%, 약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0.52%, 약보합권에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지켜보시죠. 포스코홀딩스 1.28% 약한 모습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가 1.14% 강세, 기아와 LG화학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이버가 0.49% 소폭 오름세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합니다. 오늘 에코프로 형제주는 에코프로 BM이 2.27%, 에코프로가 1.97%, 약 2% 가까이 밀리면서 시초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 포스코 DX 역시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NF만이 홀로 1.57%가량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HLB가 1.28% 급등하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1,600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알테오젠이 1.28% 빠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0.2%,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로봇주가 대다수 강세했는데 오늘 0.66% 추가 상승 보이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제약 0.49% 소폭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연결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프론티어 일단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워낙 시장에 관심을 계속 받고 있었고, 사실 오늘 변동성은 있었지만 사실 큰 틀에 봤을 때는 이제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액티브 얼라인 장비라고 해서 이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업체인데, 일단 11월 30일 날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본격적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그래서 꾸준하게 평탄대로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좀 성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기점으로 해서 아니면 이제 현대차, 지구공이나 다양한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하나둘씩 레벨 3단계에 대한 자율주행을 좀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2.5레벨 정도 흐름인데, 결국에는
자율주행이 이제 고도화될수록 점차적인 카메라가 투입되는 대수가 점차적으로 많아지는 이제 추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향후에 자율주행 테마주군의 이제 흐름보다는 이제 실적이 하나둘씩 쌓이는 구조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40년대쯤 되면은 그때는 이제 레벨 3단계에 대한 실제 전체 차종의 비중이 한 50% 이상의 레벨 3단계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성은 일단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프론티어 역시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레퍼런스가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그리고 NC넥스, 삼성전기와 같은 다양한 지금 이제 일반 카메라 이제 모듈 업체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미 글로벌 레퍼런스 적어도 한 20개 이상을 좀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자율주행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심지어 어제도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하는 스탠스가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충분히 변동성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동상향적인 모습에서는 이제 프론티어나 뭐 스마트 트레이드 시스템이나 아니면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내년에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뭐 자율주행 잘 하려면 카메라 모듈이 눈이 돼줘야 되니까 말이죠. 피런티어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덕산 네오스입니다. 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조용조용하게 주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사실 올해 상반기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4월 달부터 OLED 장비나 이런 소재 관련주들이 빠르게 지금 오더 물량이 이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지금 IT 전방 산업들이 빠르게 지금 회복 속도가 좀 느려졌던 측면이 아마 지금 11월까지 넘어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애플의 아이패드가 이제 OLED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태블릿에서 이제 노트북까지 그렇게 되면은 이게 레노마나 아니면은 그 대만 업체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OLED로 다 전환시킬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바일 쪽 시장은 대부분 지금 OLED로 다 넘어가는 이제 흐름이고 결국 하나둘씩 바뀐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이렇게 덕산 네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OLED를 전반적으로 다 소재를 다루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최근 PNH테크도 이제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 덕산 네오스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PNH테크는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편중되는 이제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제 많이 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시장 자체가 OLED로 변환되고 있다는 점은 좀 초점을 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덕산 네오스나 PNH테크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실적이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동안 박스권을 유지했고 주가가 빠졌다는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OLED 전환의 속도가 조금 둔화되었다는 점이 올해 한 해에 대해서 큰 농사를 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OLED 시장이 이제 초입 단계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빠르게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올라오긴 했지만은 결국 또 이 흐름도 앞에 말씀드린 자율주행과 덩달아서 이제 흐름 자체가 내년에는 성장이 바뀐다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초점을 둔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퓨런티어, 사이버트럭 출시로 인한 자율주행 관련주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장비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고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로 수급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60억 규모의 전장용 카메라 제조 공정 장비 계약도 맺었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주가 뜰지 함께 살펴보시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만 8천 선에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덕산 네오룩스, 조용히 강하다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네,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주가 상승 여력이 27%가 넘는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하나증권 역시 주간 추천주로 손꼽고 있습니다. OLED 핵심 구성 요소 유기재료 생산 기업인데 덕산 하이메탈서 인적 분할한 뒤에 신설된 기업입니다. OLED 전환 제품군 다변화를 꾀하고 있고요. 또 소재 수요도 확대되면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세가 함께 보여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3천 원 수준인데 지금 계속해서 두 가지 종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바로 다시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양 지수가 소폭의 오름세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장에서는 주류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세청에서 주류 온라인 판매 관련 해외 사례를 검토하겠다라는 의견의 상승세를 일제히 보였고 제주 맥주와 나라셀라는 상한가 직행하기도 했네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도 5% 넘게 뛰었습니다. HM과 반도체 관련주도 상승했고 자율주행과 로봇 그리고 부품과 관련해서도 상승세를 고루고루 이어받았습니다. 그래핀주도 올랐고 온실가스 역시 미중 기후 공동대응 합의 소식 속에 모멘텀을 받아서 상승했는데 자 오늘은 그럼 어떤 이슈가 있을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예상 체결 지수에서 개장된 직후의 지수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아까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더니 개장 직후의 모습은 파란불 보여지고 있네요. 코스피는 0.28% 하락하면서 2,481.1포인트 선, 코스닥은 0.49% 내려가면서 807선에서 지금 양 지수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신 상위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저희는 하나하나 좀 짜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미반도체 현재 0.8% 올라가면서 62,9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3분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HBM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요. 오늘 0.8% 올라가면서 62,900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산로보틱스 2.35% 약세를 연출하면서 어제 상승분을 뱉어내는 모습인데요. 49,900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데 어제는 CES 2024 혁신상을 수상했다라는 호재도 들어왔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0.35% 약보합권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57,500선입니다. 아직 블랙핑크 재계약 관련된 리스크가 남아있죠. 한번 계속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큐로셀 1.98% 약 2%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29,650선인데 큐로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 진입했었습니다. 항암치료제 전문 바이오 벤처 기업이죠. 오늘 1.98% 하락하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다음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2% 넘게 밀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3거래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27%나 급등했는데 오늘은 숨고르기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웅진 2.24%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웅진 2차 전지 업체를 인수 추진하면서 24%나 주가 급등했고요. 오늘도 추가 상승하면서 2.24% 상승한 현재가 1,828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태평양 물산과 나라셀라는 아직은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고요.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밀리는 모습이죠. 태평양 물산은 2,450선 그리고 나라셀라는 7,300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제주 맥주는 2% 넘게 빠지면서 시작합니다. 1,225원대. 제주 맥주는 주류 온라인 판매 기대감 속에서 급등세를 연출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로 상장했고요. 현재 37% 넘게 급등하면서 49,600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장하는 전구체 생산 전문 업체입니다. 다만 파도 사태에 불똥이 뛰나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실적이 많이 부진했었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3분기 손실을 기습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상장 첫날인 만큼 주가 추이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혹은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좀 밀려갈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계속해서 파악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개장하고 4분 정도 지금 지났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 오늘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5만 원을 지금 찍으려고 하나요. 49,500원을 지금 넘어서는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에코프로 반대로 가고 있죠.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고 센티펀더 코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업회사가 올라오면 지주회사는 반대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특히 에코프로는 지금 할증 거래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할인 요인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지금 70만 원 하회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고 에코프로 내려가니까 에코프로 BM으로 같이 내려가네요. 그러니까 돈들이 지금 에코프로 머티로 약간 초반에 가고 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될지는 오늘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주의를 하시면서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 BM 내려가니까 제가 2차 전지 관련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조심하라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이 내려가죠. 2%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4,500억 정도 하면서 그중에 제일 대장이 이제 삼성전자였지 않습니까? 어제 올라갔습니다만 오늘 약간 장 초반에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고 태평양물산 오늘 상당히 관심 종목 7위에 갑자기 올라와 있네요. 이게 나온 제품이 새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는 기대감이 크다. 좀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고 두산 로보틱스 어제는 좋았습니다만 오늘 밀려 내려갑니다. 포스코 DX 같은 2차전지 그런 흐름으로 읽으시면 되죠. 마이너스 1.8%, 포스코 퓨처의 마이너스 1.2%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도 외국인은 선물에서 지금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1,665개야 이렇게 사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에 현물 시장이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시장에서 좀 팔고 있습니다. 479억 팔고 있고요. 222억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지금 장 초반에 지금 6분밖에 흐르지 않았습니다만 벌써 700억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시면 되고요. 자, 프로그램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로 봤을 때 삼성전자 많이 파네요. 하이닉스도 많이 팝니다. 75억, 60억 각각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마이너스 0.5%, 하이닉스 0.7% 이렇게 팔고 있고요. 2위 업체죠.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은 13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이 전반적으로 에코프로 머티 빼놓고는 지금 하방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현대차, 기아, 연이틀 강했었죠. 오늘은 약간 차익 실현이 있는 느낌입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코프로 BM 마이너스 2.9%, 에코프로 더 밀리네요. 3.6%, 68만 5천까지 내려왔습니다. 프로그램은 약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에코프로 머티로 유동성 시장에 유동성이 가고 있는 이런 느낌이 장초반에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마이너스 2.5%, LNF 마이너스 2.8%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흐름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볼까요? 금양 주가는 내려갑니다만 프로그램 순매수입니다. 기아 계속 좋게 보고 있는 거죠. 83,800원 마이너스 0.8%.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기아 PER 보시면 여전히 너무너무 싸고 전 세계 완성차 업체 중에서 가장 싼 업체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언제나 이 8만 중반에 오면은 여기서 하는데 이번엔 조금 나아질 수 있을지 여러분 계속 지켜봐 보실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겠습니다. 에코프로 BM 계속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3% 전후로 해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위고요. 이수 페타시스 오늘 조금 나오네요. 19억 프로그램 순 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한미반도체도 플러스였고 이수 페타시스도 1.3% AI 칩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두산도 로보틱스 좀 밀리고 있는데 여기도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25억 순 매도하면서 2.7% 이렇게 밀리고 있고 신성 델타테크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의 관심은 결국 에코프로 머티 아니겠습니까? 봐야 되는데 2차 전지 이렇게 쭉 보면 말이죠. 지금 파란 데가 되게 많은데 벌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46,600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오늘 2차 전지주 중에 가장 핵심은 에코프로 머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하이엔드 이런 전구체 기업은 계속 꾸준하게 지금 에코프로 BM의 비중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내년에 이제 해외 시장의 고객사를 좀 추가적으로 다변화시키는 흐름이 좀 나오고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 가지고 한 4천억 정도의 금액은 향후 공장 증설을 좀 목적을 좀 두고 있는 좀 상황이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 사실 지금 당장의 지금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기간 수요 예측도 실패를 했고, 실제로 일반 청약도 70대 1이 나왔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523대 1에 비해서는 좀 그만큼 청약이 어떻게든 좀 부진한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에코프로 머티도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쉽지 않은 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 같이 좀 빠지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포드와의 관련된 MOU를 해제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체 생산으로 조금 선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만큼 수급 밸런스에 대한 조절을 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워낙 이제 업황 부진에 대한 좀 이슈로 인해서 조금 시장에서는 좀 조절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까지는 좀 이런 사이클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 당장 2차 전지를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뭐 중장기를 본다고 하게 되면은 뭐 누구 말대로 뭐 2, 3년 기다리면 상관없겠지만은 사실 지금 당장 2차 전지를 접근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조심스럽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머티 때문에 말이죠. 에코프로 주가까지 좀 밀리는 그런 느낌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계속 이제 강조를 드립니다만 사업회사, 지주회사 이 둘 간의 중복 계산 이슈, 더블 카운팅 이런 이슈가 계속 논란거리였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에코프로가 사실은 할인에 거래되지 않고 상당히 할증을 받고 있는데 다른 뭐 지주회사들 보면 할인율들이 뭐 50에서 60% 이렇게 막 할인을 받아왔는데 여기는 예외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이게 전개될까요? 뭐 에코프로 모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런 보호예수 같은 물량이 일단 한 6개월, 최대주주 같은 경우 한 6개월 정도 뒤에 보호예수가 해제가 좀 된다라고 보게 되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업황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전구체도 마찬가지고 물론 에코프로 모티리얼즈가 이번에 성장하기 전에 IPO 세미나를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결국 이쪽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얘네도 사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중국에서 90% 이상을 수입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과연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경쟁 회사니 뭐 하이코발트나 아니면 CGPR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가 시총 대비해서 아직 에코프로 모티들은 계속 그런 고평가 논란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제2의 카카오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거랑은 조금 색깔은 좀 다르다고 좀 보이고 있고 워낙 그래도 전구체 시장이 뭐 상당히 먼 미래에는 좀 성장을 계속 한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가격당 공모가 하단에서 시작이 된 상황이고 지금 한 4만 원 후반대 중반대라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한 이 가격대 밴드 사이가 크게 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오르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가격대에서 계속 횡보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마이너스 0.7% 코스피에 밀리고 있고 코스닥 0.98% 이렇게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IT 쪽에 말이죠. 주성 엔지니어링, 전공정 장비 업체죠. 3.66% 올라가고 있고 유진테크 3.5%, 후공정 쪽도 괜찮죠. 한미반도체 최근에 HBM, AI칩 관련해가지고 계속 괜찮았고 HP, SP 오늘도 1.5%, 하나마이크론, 오사트 업체죠. 1.8%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2차 전지주가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오늘도 보니까 로봇주들은 다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지 좀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테크주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엔비디아 다음 주 화요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적 발표가 나올 때 물론 이제 서프라이즈로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서 더 사가야 될까요? 아니면 거기서 차익 실현이 강해질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더 충분히 가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의 흐름이 2차 전지 거의 초입에서 주가가 올라왔던 흐름이랑 좀 비슷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최근에 73,500원쯤인가 그 정고점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만약 그것까지 뚫게 되면은 저는 좀 강한 상승 흐름이 12월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번 지난 시점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엔비디아 쪽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실제로 AI 서버 쪽 내년에는 우리가 한 200% 이상 AI 서버 컴퓨터를 지금 생산에 준비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그만큼 하나의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GPU, AI GPU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HBM 시장까지 더 강한 수요가 올라온다.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데이터 센터를 본격적으로 AI 서버로 이제 내재화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다양한 지금 AI 개발칩들이 하나둘씩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HBM이 가장 큰 수혜가 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이크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발에 대한 수요가 나올 거고 물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TSV, TC본더인 한미 반도체에 대한 물량도 굉장히 수주가 더 꾸준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저는 이제 반도체가 충분한 2차 전지에 대한 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 쪽 계속 좋게 보자 이런 말씀 주셨고요. 자,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말이죠. 현대차, 기아차. 어제 뭐 또 강했고 그저께도 강했는데 기아가 특히 강했습니다. 오늘 장초반에 마이너스 0.47%, 5%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순매수 오늘도 26억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자, 기아 어떻게 볼까요? 전 세계 완성차 업체 중에서 PER 기준으로 상당히 싸잖아요. 여기서 긍정적으로 계속 봐도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결국 매크로 이슈가 많이 크게 개선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국채금리가 계속 빠지고 있고 어제도 10년물 한 4.4%인 것 같기는 한데 여기 금리 이제 인하 기조가 이제 예상치보다 빠르게 당겨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특히 소비자 입장들에서는 워낙 차를 살 때 100% 뭐 현금을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대출을 땡겨서 좀 사는 흐름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자동차 수요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기아나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미 이틀 전부터 본격적인 성장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왔다고 하면은 그만큼 그런 금리 기조 하에서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비재 자동차가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 MS를 계속 꾸준히 가져왔었고 특히 북미 쪽 전기차 시장에서는 MS 2위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포함해서. 그렇다면은 향후에 토요타가 이쪽 시장에 침투율을 좀 본격적으로 늘릴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그만큼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대차, 기아가 나중에 업황이 회복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큰 수혜로 계속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항상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계속 역대급 실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만큼 주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올해 1월달부터 올라왔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계속 이런 추세적인 흐름은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기아차 전 세계 완성차 업체 중에 가장 저평가 받고 있는 기아입니다. 금리 인하 조치가 빠르게 좀 더 들어온다면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화진 과장님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탑5 보고 가겠습니다. 에코프로모티 1등이네요. 한세실업, CJ 대한통운, 진에어, 한미반도체. 자, 이 중에서 뭘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오늘은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이야기를 네. 안 할 수는 없을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IPO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본질, 즉 이 사업성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핫한 키워드 그리고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랑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업황의 회복이 빠르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부진할 수밖에 없는 실적의 부진의 늪에 또 빠질 수도 있는 저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는 실적이 무조건 뭐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네. 실적이 안 좋았던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실적보다도 때로는 수급이 더 중요할 때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그럴 들지만 때도 있죠. 그죠? 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혹은 오늘 오후장의 흐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윗꼬리가 길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죠. 네. 윗꼬리가 길다라는 것은 한 번에 오전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으나 오후 들어서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이 캔들의 형태를 우리가 보통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캔들이다라고 망치같이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은 오전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오후 1시, 오후 2시 이후에 만약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우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챙기고 나서 그 후의 흐름을 같이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에코프로 머티도 지금 문제인데 에코프로도 같이 문제일 수 같아요. 그렇죠. 일단 본진에서 불이 나고 있죠. 네, 일단 이 자회사가 굉장히 또 좋은 성장세를 보면서 흐뭇한 표정을 기분 좋게 지켜봐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에코프로 BM 자체가 이 수급에서 좀 밀리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조정의 폭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에코프로 머티가 오후장에 윗꼬리가 달리면서 내려오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수급이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으로 다시 가면 괜찮습니다. 안 가면? 안 가게 된다라고 하면 네. 다음 주에도 굉장히 좀 속상하시겠습니다만 네네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리스크 회피 물량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코스닥 쪽 볼까요? 코스닥 상위 5개사 좀 보겠습니다. 툴젠, 인텍플러스, TFE, 유진테크, 나라셀라. 이 중에서는 뭘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시장에 지수가 이렇게 확 치고 가지 못하면 네. 결국 이제 작은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서 네. 이쪽에서 오늘 뉴스에 반응하는 쪽은 나라셀라라고 하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나라셀라. 네, 일단 어제 나왔죠. 그러니까 주류 판매를 온라인에서도 이제부터는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온라인 판매를 안 해서 이 기업들의 매출이 안 나온 것일까? 네. 온라인 판매를 했다 그래서 정말 상한가를 가고 또 그 이어서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만큼 정말 수요 혹은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까에 대한 의구심은 저는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시긴 합니다만 저는 이벤트는 이벤트에 그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이트진로처럼 아예 근본적으로 판매 가격을 올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거냐 말 거냐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러한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날 때 쫓아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시세가 날 때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에 저는 수익을 좀 챙겨야 하는 그러한 뉴스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셀라 좀 올라가면 오히려 차익 실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급등주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종목으로 저희가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이슈로 올라가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DTNCR로 지금 21.59%, 약 2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5,80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어제 상한가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의약품과 건기식, 의료기기,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현재 22% 가까이 상승하면서 DTNCR로 5,8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남성입니다. 16% 급등하고 있고요. 현재가 2,420원대입니다. 오늘 도심 항공 모빌리티 테마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약 0.06%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 테마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16%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현재가 2,420원대입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네, 한익스프레스 지금 8.74%, 아까 약 5분 전보다는 지금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220원대. 한익스프레스는 특수 화물 운송 국내 최고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8%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협진 지금 27.88%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가 1,431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협진, 한국거래소가 시황 변동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공시 시한은 17일, 오늘이죠. 오늘 오후 6시까지입니다. 협진 지금 현재 27%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인트론 바이오. 지금 인트론 바이오는 13%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지금 5분, 약 3분 전보다 지금 상승률을 좀 더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13% 넘게 상승하면서 7,390원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까 약 5분 전에는 18%까지 올라섰다가 지금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죠. 인트론 바이오, 지금 툴젠과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까 특징주에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세계 최초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 FDA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현재 13% 가까이 급등하면서 7,39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자, 오늘 장 개장해서 급등하는 종목까지 좀 알아봤고요. 이제는 김태성 본부장이 가져온 따라가 말아 종목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레이저셀 따라갈까요 말까요? 일단 저는 반도체 기업들 좋죠. 킹도체라고 이제 우리가 또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네. 저는 관련해서 아직까지 시세가 덜 난 쪽 하지만 시세가 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공략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속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너무 가파르게 치고 올라왔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 한미반도체라고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였고 하지만 여기서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잠깐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급격하게 올라간 부분에 따른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혹은 숨고르기 혹은 그 사이에 지금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다른 좀 소외됐었던 섹터들의 이제 수급이 퍼져나가면서 잠시 쉬어갈 수는 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도체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혹은 내년도 저는 하반기까지 길게 봤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HBM에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HBM도 HBM입니다만 최근 들어 보면 DDR4에서 DDR5로 전환이 가속화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아비코전자라든지 TLB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제 레이저셀이 가지고 있는 대면 레이저 기술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다수의 반도체 칩이 어디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 많이 쓰일 것인가라고 고민을 해보면 AI와 같은 이러한 특수성,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가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와 어떠한 이 GPU, CPU 이것과 HBM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 레이저 기술의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허들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레이저셀이 가지고 있는 대면 레이저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이 레이저셀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단독. 최초, 그렇죠. 최대 이러한 독과점. 단어, 그렇죠? 네. 독과점 이러한 단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장의 관심 자체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전공정이라든지 HBM 대표 기업들의 이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현재 구간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추세를 이어가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저평가받았었던, 소외받았었던 기업들에게도 저는 수급이 한 번 더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공략 가능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 9,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저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9,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1차적으로는 목표가를 15,000원을 드렸지만 만약 글로벌 기업들과의 어떠한 이 협업 그리고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15,000원이라는 가격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면적 레이저 하고 있는 회사죠. 레이저셀 오늘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다음 종목 좀 보겠습니다. 퓨런티어. 제가 맞춰볼까요? 이거 따라가자고 할 것 같은데요. 네, 역시 네. 따라가야겠죠. 네네. 아무래도 이제 시대에 역행하는 것보다 시대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산업은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면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많을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없어질 거냐 아니냐 혹은 전기차 시장이 여기서 더 커질 거냐 수요가 둔화될 거냐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겠습니다만 자율주행 쪽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라고 아무래도 이제 시선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들을 보였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퓨런티어뿐만 아니라 이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자율주행 쪽에 힘을 싣는다라고 했었던 유진 로봇 시세가 어제 굉장히 좋았었고, 또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과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였는데, 결국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실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완전 자율주행으로 갈 때까지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돈을 못 벌면 주가도 당연히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이제 편승이 되어 있는 것은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점수를 받기도 하겠습니다만, 실적적으로 부담이 없는 쪽을 저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네.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퓨런티어가 단연지가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자율주행 쪽에서 사람의 눈 대신에 지금 볼 수 있는 기술이 결국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근데 이제 카메라 모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이더라고 하는 기술, 라이다라고 하는 기술도 지금 같이 접목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 퓨런티어가 기존에 하고 있던 카메라 모듈 사업도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힘을 주고 있고, 여기에 레이더, 라이다와 같은 기술에도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자율주행의 탑픽으로서는 퓨런티어를 우리가 현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자율주행하면 소프트웨어 쪽을 볼 것이냐 아니면 하드웨어 쪽을 볼 것이냐 많이 고민을 하실 것 예.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나라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예. 물론 소프트웨어 쪽도 현대오토에바라든지 모트렉스와 같은 기업들 충분히 관심 받을 만하지만, 일단은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쪽은 제조업 쪽과 모듈 쪽을 한번 같이 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얘기하면서 이제 그 퓨런티어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와중에 어떻게 네. 보면 로봇 업체들도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자율주행 로봇 이런 얘기가 많아요. 금방 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죠. 이렇게 알아서 자율주행으로 막 찾아가는 거잖아요. 어제 네. 또 보니까 뉴스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포스코에서 포항제철에서 말이죠. 맞아요. 심 싣고 막 하는데 네. 다 카메라 모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로봇 산업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이 주변 사물을 인식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레이더, 라이다와 같은 센서로 이제 볼 것이냐, 아니면 카메라 모듈로서 이제 구별을 할 것이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일단 자율주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테슬라지 않습니까? 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카메라 모듈을 좀 우선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 자율주행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카메라 모듈, 이렇게 좀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로봇주들은 당연히 같이 이제 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 산업이다 보니까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대신에 로봇주들은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올해 상반기에 이미 그들이 보일 수 있는 실적 대비 주가의 퍼포먼스가 다 먼저 나왔습니다. 네.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갈 산업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로봇보다는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쪽에 조금은 더 앞서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래서 로봇주들이 앞으로 안 좋다, 그것은 아닙니다. 네. 네, 그들이 정부에서 어떤 법까지 좀 개선을 해줄 정도로 밀어주고 있는 만큼 거기에 걸맞는 성과만 보여준다라고 하면 주가는 네.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대신에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쉬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는 좀 하고 가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성 본부장께서는 레이저셀, 퓨런티어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받았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 후 종목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리포트 말씀드릴 종목은 CJ 가지고 왔는데요. 올리브영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죠.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브영 순항 중 과징금 우려는 과도하다.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CJ 실적은 좀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한령 해제에 따른 입국자 수 급증이 좀 없다라는 게 아쉬울 부분입니다. 다만 올리브영 성장성이 여전히 견고하고요.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소폭 감소했지만 직전 분기 대비 실적은 증가했습니다. 실적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는 CJ인데요. 상장 자회사들을 선방을 좀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외 환경 악화에도 식품 사업과 엔터, 미디어 역성장이 조금 완화됐다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유통 부문 성장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은 3분기 영업이익 개선폭을 훨씬 더 늘렸습니다. 가장 우려했었던 CJ E&M은 미국 제작 스튜디오 손실을 좀 축소시켰고요.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고 있죠. 미국 제작 스튜디오 피프스 시즌 인건비를 감축시키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CJ CGV 같은 경우에는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대폭 개선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국내 CGV는 고마진 매출 구성비 개선에 따라서 비용 효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부문의 경우에는 해외 CGV, 중국과 튀르키예 박스오피스 증가로 인해서 매출 역시도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좀 CGV 쪽에서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한령 해제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좀 아직은 크게 유입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여전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겨져 있는데요. 중국인 큰손 소비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내국인 매출 증가 및 그리고 일본인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이 아쉬운 부분을 좀 때우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온라인 비중 확대, 영업이익률이 12%대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매출 중 외국인 매출의 비중이 8.6%대로 증가하면서 여전히 견고하고 탄탄하게 성장 중이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리스크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 논란으로 올리브영을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릴 텐데 이 독점거래 강요에 대한 과징금 8,885억 원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CJ입니다. 업계에서는 과징금에 대한 시장 우려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온 오프라인을 좀 통합할 경우에는 위반 혐의 범위가 좀 좁혀져서 과징금을 축소해서 좀 납입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리브영 과징금 리스크는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수천억 원이 아닌 수십억 원에 그칠 수 있다라는 판단도 나오고 있고요. 공정위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최종 소송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도 하나증권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이 순항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죠. 아무래도 일본의 돈키호테, 많은 분들께서 일본 하면 무조건 다녀오시는 곳 중 하나잖아요. 우리 국내 역시 한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일본과 중국 좀 다양한 국가선에서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자주 가는데 화장품뿐만 아니라 식품까지도 함께 있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1월 16일 어제자 하나증권은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유지했고요. 바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CJ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리포트 CJ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머티가 상장한 날인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팔자고요. 개장 전 지금세에서는 덕산 네오록스, 퓨런티어 이렇게 얘기가 됐고 따라가 마라에서는 레이저셀, 퓨런티어 또 중복 언급이 됐습니다. 네, 증시8 증시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더 충분한 준비 시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